Okay, so hello everyone.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Wherever you are, and welcome to the Fiscal Openness session of 2021 OGP 아카데미의 재정 개방성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this session provide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이번 of 세션에는 Korean,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Translation tab, 통역 탭을 and click on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언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날 포하드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통화기금 재정국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OGP,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예산협력체, 재정 투명성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 OGP 글로벌 서밋 전에 OGP 아카데미는 전문가와 학자들을 한데 모아 새로운 연구 결과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유하여 열린 정부가 OGP 내외부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고 향후 있을 연구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에 발견된 재정 개방성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술 연구에 대한 검토 그리고 정책 중심적인 연구를 통해 2015년 이후에 진행된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호아킴과 호렌시오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을 오늘 발표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재정 투명성과 공공 참여가 예산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정책 실행과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된 책임성과 관련한 요소도 이 연구를 통해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재정 개방성과 투명성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재정 개방성 제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재정 개방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의 방향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런던 정경대의 호아킴 웨너 부교수님, 세계은행 개발연구단의 스투티케마니 선임 이코노미스트님, 헬싱키 경제대학원 알토 경영대 리트바 레이니카 실무 교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스턴 대학교 경제학과의 실비아 바누텔리 박사님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희 토론자들은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정책 개입에 참여해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양력을 후바 플랫폼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OGP가 목표로 하는 바 중에 하나는 열린 정부 정책에 무엇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가에 대한 최신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OGP는 파트너 기관들과 협업하여 증거 리뷰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과 주제에 걸쳐 열린 정부 개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호아킴 베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베너 교수님은 재정 개방성에 대한 증거 검토의 공동 저자입니다. 이 논문의 기본적인 연구 결과를 이번 시간을 빌어 발표할 것입니다. 이 논문은 OGP와 IBP가 2022년 초에 공동 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 후에는 토론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증거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전략을 권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석자분들께서는 질의응답 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되는 내용은 이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 반영될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줌의 Q&A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호아킴 베너
교수님에게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많은 실무자분들께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투명성에 대한 상당히 새로운 연구가 이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검토의 일원으로서 5, 6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재정 투명성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또한 이 재정 투명성이 부패나 자원 할당 개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왔습니다. 이 해당 분야에서 30분이 넘는 학자분과 실무자분들께 해당하는 경험과 또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이 재정 투명성과 또 독립된 기관, 또 예산 참여, 그리고 예산 편성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산 그 자체와 거버넌스, 또 인류 발전,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 설계는 상당히 강점을 두고 이루어졌고 강력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이후에 발간된 논문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고품질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중점을 맞춰서 총 31개의 연구를 참조했습니다. 그중 어떤 연구는 2가지의 토픽을 동시에 다루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공공정책 학자와 이 정치 과학자들은 예산 참여에 대해서 집중하는 반면 경제학자들은 투명성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이후에 진행된 연구를 계속 검토를 해왔습니다. 이 전체 메커니즘을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 조달 프로세스와 예산 프로세스에서 사람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브라질과 또 다른 국가에서도 진행된 연구를 참조했습니다. 저희가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영향이 가진 의미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과관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때는 총 8개의 연구를 가지고 살펴봤고 예산이나 부패, 또 선거의 책임성에 대한 감사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를 다루는 연구 중에는 상당히 좋은 연구가 많았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감사 품질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논문도 많았고 또한 칠레에서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다른 연구도 저희가 참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전통적인 연구 결과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문헌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 그리고 배울 만한 점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자분들이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재정 투명성과 선거의 책임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력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연구는 거의 NGO에 기반되어 있거나 아니면 연구자 주도의 연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예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헌이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개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협력한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예산 시스템이라든지 공공재정 관리 시스템을 연구를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정부의 행위, 정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부분적인 평균 효과에만 중점을 맞춘 프로그램 로직을 따르는 분야의 실험이 좀 더 필요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행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지만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이 책임 시스템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행위자를 미리 정해놓고 진행할 필요는 없고 연구를 장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진행하면서 그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더 포함시키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이 투명성과 참여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면 어떤 다른 행위자가 그 상황에 대응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광범위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015년에 진행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투명성이나 참여 그리고 책임만 보는 연구라기보다는 이 주제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것은 하향식보다 상향식 모니터링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재평가한 논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논문을 통해서는 시민 참여와 투명성의 상관관계, 상관효용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향식 모니터링이 효용이 있을 때는 상향식 모니터링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 때만이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구성 요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충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량이 충분치 않을 때 이 트레이드 오프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개입이든 개혁이든 정부가 역량이 충분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FM 개혁이라든지 다른 행위자가 프레임워크나 플랫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하게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원이 충분치 않을 때 다양한 스킬을 사용해서 동시에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더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양적인, 질적인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아킴 교수님이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주는 발표를 해주셨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분절화에 대해서 연구하신 결과,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고려해야 하는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토론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의 스투티 토론자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마날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저는 몇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핵심만 담아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기회를 빌어서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에게 상기시켜보고 싶습니다. 이 재정 개방성의 목표가 뭔지 다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의 목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좋은 정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정부의 새로 부상하고 있는 역할은 바로 공공의 선을 위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존의 오래된 담론, 즉 국가 대 시장이라는 그 오래된 논쟁에서 넘어서는 공공의 선을 위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활동을 모색을 하고 또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그리고 보건 문제와 같은 것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갈등이나 난민 문제, 기후 변화도 모두 교과서에서도 말하는 정부의 역할에 포함되는 문제들이죠. 하지만 정부의 행태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활동에 대한 경제학보다는 훨씬 연구가 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정부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에이전트, 정치적 지도자들은 공공정책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좋은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공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에서 얻은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적인 관료주의를 통해 이런 좋은 공공정책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정 개방성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정부의 개방성이 예산 프로세스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개방성의 첫 번째 요소는
직접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시민들이 예산 할당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죠. 두 번째 요소는 대의민주주의와 더 관련이 있는 건데요. 바로 가용한 정보, 즉 재정개방성, 투명성으로 인해 제공된 정보를 활용해서 정부 에이전트의 행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를 통해서 모든 분석된 연구를 통해서 이런 정부, 즉 재정 개방성으로 인해 제공된 정보를 누가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위해 사용을 하고 공직에 있는 누군가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호아킨 교수님께서 정부가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하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개방성이라는 개념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오픈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열린 정부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정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NGO나 시민사회 등등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정부 내외의 내부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재정 개방성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우리 시대의 문제, 즉 코로나나 기후변화와 같은 우리 시대의 문제를 고려하면 테크노크라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관료주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문제를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관료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는 예산 정보로만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말하면 아이덴티티 정치, 정체성 정치, 생태계 정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치 지도자들이 선출이 되면 이 정치인들이 적절한 유인책을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좋은 공공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유인책은 없고 여러 가지 정체성에 의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정책으로 가게 될 영향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좋은 정부의 실패가 되겠죠.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정부에 대한 연구 아젠다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공공의 선을 고려하면 이런 연구 아젠다가 한 가지 유형의 수단, 즉 재정개방성이라는 단일한 수단을 초월해서 목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에 초점을 두는 과정에서 재정 개방성에 대한 연구조차도 그 기전에 대한 설계가 로저 마야슨과 같은 학자는 게임 이론을 사용을 해서 정치적 제도를 파악하고 분석했죠. 여러 가지 평행 상태의 게임 이론으로 분석했고 그걸 여러 가지 층위에서 에이전시 관계를 분석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좋은 정부라는 그 초점을 유지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도 2016년에 좋은 정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그리고 시민, 정치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계약을 어떻게 설계하고 공무원들에게 할당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권력이 선출된 각 지방의 오피셜들이나 아니면은 공무원에게 할당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에이전트 원칙에서 항상 정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아젠다는 정부에 대한 연구의 전체적인 아젠다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마이크로 차원의 미세한 차원의 실증적인 연구로 진입을 해야 하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사회에서의 선호를 고려해서 공공의 선을 위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Stuti. 감사합니다. Relevant and good points.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To them later. 나중에도 또 논의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리트바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5분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Manal and 마날 교수님 그리고 모든 분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투티가 토론을 한 후에 제가 발언을 하게 되어서 좋는데요. 왜냐하면 스투티가 큰 그림을 그려줘서 저는 이렇게 큰 그림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 코멘트는 제가 읽은 그 논문의 내용에 더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 연구의 배경을 보시면 제가 실무 교수로 일하고 있는 헬싱키 대학원에서도 이런 연구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더 정책 중심적인 연구자입니다. 저는 9가지 포인트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 분석을 하고 연구를 요약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수년간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개발 경제학이 제 전문 분야인데요. 제가 세계은행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이런 연구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경제학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좀 더 광범위한 사람들, 즉 실무자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패를 줄이기 위한 감사도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브라질에서도 1년에 책임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연구를 보고 참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발표된 논문도 훌륭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듣고 더 읽어보고 싶은 연구도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아까 발표를 하실 때 언급을 해주셨듯이 제 역할은 굉장히 오래전에는 신문 같은 것을 분석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아까 발표하실 때 공공 지출 조사도 활용을 하고 왜냐하면 당시에 지출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서베이를 통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정부들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고 저희는 부패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활용했었습니다. 저는 실무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분야를 정말 오랫동안 몸을 담아 왔는데도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 그 후에 국가의 역량에 대한 비판이 신문에서도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아젠다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현실로 옮겨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 영향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호아킴 교수님께서 조명해 주셨듯이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냥 실험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와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초록에서도 언급을 하셨고 또 NGO 활동에서도 같이 정부와 직접 일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개발 경제학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도 그런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실험을 해도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몽된 상황이어도 그렇게 현실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공동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공동의 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또 논문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연구자들이 투명성과 인간 발달에 대한 투명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수백 개의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힘의 통계를 내려면 그리고 예산의 개방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수치를 확보하려면 정말 수백만 가지의 관찰을 실시해야만 가능할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음은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공공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저희도 과거부터 생각을 했던 문제이지만 이런 지출이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리고 빈곤한 국가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곤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단 일반적인 이슈를 고려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발표하신 논문으로 넘어가자면 서비스 제공에서 서비스가 효과가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서비스 제공의 지표를 10년 넘게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런 서비스 제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주제를 연구할 때 저는 행동에 더 초점을 둔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어떤지도 항상 분석을 하게 되죠. 예산 투명성과 참여에만 집중을 한다면 아젠다는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참여나 재정 개방성이 특정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다면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지 아니면 서비스 사용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수요자인 가구들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제 발음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프레임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스투티가 좋은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프레임워크보다 좀 더 낮은 층위에서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it doesn't talk about the principal agent, but that's what it is. Relationship. 주요 에이전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지만 So it's politics 그것도 of 중요할 politics and 거고요. firepower. And then you have finance, delegation of 그리고 finance, information motivation that we always said was 허가, 동기부여, 그리고 재정의 할당도 책임성의 관계에서 결부가 되고요. 클라이언트 파워를 그런 재정 문제에 적용하면 또 서비스 제공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에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세한 차원에서 어떤 것을 시스템이 작동하냐의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필요한데요. 지난 몇 년간 라이스라는 연구 시스템 개선 연구 이니셔티브가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저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고요. 연구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라이스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의 증상을 살펴보고 진단을 내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권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리트바 교수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토론자인 실비아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Q&A 기능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션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좀 감정이 벅차기도 한데요. 제가 논문을 읽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앞으로 제 연구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앞선 두 토론자분들이 언급한 부분도 지적을 하겠지만 일단 재정 개방성이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프린시플 에이전트의 관계를 정부의 여러 층에서 파악하자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재정 개방성은 공공정책의 행태에서 재량과 그 규칙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규칙이 예산 할당에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은 축소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하는 데에는 오히려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의 준수와 재량의 발휘는 그런 양단의 끝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솔루션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재정 개방성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과 같은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후에 이런 상황이면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지출이 필요하고 예산을 할당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지출되는 그 과정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힘들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특수한 과정에서는 부패를 방지할 만큼 견고하게 이미 정립되어 있는 규칙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연구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보다 재정 개방성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 전문성이 바로 모니터링과 감사입니다. 이것도 재정 개방성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역할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이죠. 일단 1차적으로는 사용자잖아요. 정보의 사용자입니다. 재정 개방성으로 인해서 제공되는 정보를 감사들이 사용합니다. 재정 개방성이 없다면, 재정이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제공되지 않았을 정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정보를 해석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유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가장 최상위 모니터링 당국을 위해서 이런 기관이나 제도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목적인 이해관계자, 즉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 스스로는 예산 통계를 보면서 예산에 대한 정보를 보면서 해석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해석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 제도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가 충분한 영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해석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감사의 의미 그리고 재정 개방성의 유용성도 떨어질 것입니다. 향후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 중에 이런 연구 분야 중에 몇 개는 앞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와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정부 모니터링의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정부 내부적인 관계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층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정책 디자인에 있어서의 균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내부의 다른 주체들 또한 이런 모니터링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프로그램에서 시스템으로입니다. 메커니즘 디자인을 위해서 제도적인 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런 다양한 제도가 감사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즉 재정 개방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은 정보의 품질,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보의 품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참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런 균형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가치와 재정 개방성의 관계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 개방성이 하나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집행할 수 없다면, 실행할 수가 없다면 또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겠죠. 앞으로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Sylvia, and thank you 네, for sharing 셀비아님 감사합니다. other areas of research in this,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we just have a few minutes for Q&A. 제가 Q&A 세션으로 몇 분 동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A 기능을 통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열린 거버넌스는 국가가 시민이 인식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고려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Maybe could Winston clarify the question in the meantime? 그동안 이 질문을 조금 명확하게 해석을 해볼까요? I don't know 몇 if 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to the points made briefly.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정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누가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상당히 멋진 패널 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연구 그리고 새로운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패널 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부터 예산 실행, 또 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 투명성까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저희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에 대해서도 참여의 권한을 가지고 서비스 제공 영역에 참여를 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각 분야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체인처럼요. 제가 예산 실행과 서비스 제공 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소득층 국가에서 이 연결고리를 제대로 둘 다 실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그 병원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겠죠. 간호사에게도 급여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예산 실행이라는 것은 상당히 필수적인 조건이죠. 하지만 그 서비스 제공에 시민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예시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티베이션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의욕을 더 저하시킬 수도 있고 시민들의 참여 저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사례에 대해서 제가 논문에 포함을 시켜 두었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앞에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호아킴 교수님 감사합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였고 또 저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 참여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시간을 저희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감사를 해도 그 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감사를 한다고 해서 꼭 기대했던 결과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박수진 교수님이 보내주신 강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박수진 교수님은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시차 때문에 직접 참여하시기에는 어려워서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PIM 시스템 발전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교훈을 여러분께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이고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공공투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공투자 분야의 도전 과제는 조세나 차입의 필요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다른 사유들 중에서도 공공투자의 투명성 및 효율성의 보장, 그리고 비용 대비 가치의 달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공공투자 관리의 목표는 종합적인 재정 정책, 할당의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의 PIM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기간 동안 일련의 경제개발 5개년 개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 계획은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또 민주화로 인해 자원 입지의 지침으로써 악화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9년부터 총 사업비 관리, TPCM으로 불리는 PIM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개별 투자 사업비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단편적인 공공투자 관리로 인해 전체적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족한 사일로 접근법 때문에 점점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PCM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는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각 부처 주관 하에 진행되었으며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습니다. 통일된 표준 지침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심각한 과소평가와 이익에 대한 과대평가가 초래되었습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33개의 사업 중 단 1개의 사업만이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해당 제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제고를 위해 부처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예산처와 부처 간 타협이 이루어졌고 이를 예비 타당성 조사 PFS라고 합니다. 타당성 재조사 RSF와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 PFS의 도입은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중앙 집중화를 통해 TPCM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에 대한 사전 심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허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업이 PFS를 통과한 후 추가 공사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초기 수요 예측이 과장되어 심각한 과잉 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과 2006년에 타당성 재조사 RSF와 수요 예측 재조사 RDF가 각각 도입되었습니다. 독립적이고 중앙화된 PFS를 RSF 및 RDF와 함께 입법화한 후 한국의 TPCM이 PIM 시스템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도표는 현재 한국의 TPCM, 즉 PIM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사업이 완료되는데 2년 이상 걸리거나 500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경우 각 부처의 장은 PFS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PFS 단계를 통과하기 전에 각 집행부처는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기본 단계, 그 다음 사업 설계, 발주, 계약, 공사 등의 단계를 진행합니다. PFS가 사전에 게이트 키핑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RSF와 RDF는 비용 초과 수요 예측, 편향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 한국의 승인율과 또 예산 절감 내역을 포함시켰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자람에 따르면 잘 작동하는 PIM 프로세스에는 지침, 평가자, 독립적 검토, 선정, 실행에 대한 조정, 운영, 사후평가 프로세스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국가 사례 연구 중 가장 효과적인 PIM 시스템은 아일랜드, 한국, 영국, 미국, 칠레 시스템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험에서 보실 수 있듯이 국가 지침 및 표준 평가자 프로세스, 독립적인 검토 메커니즘, 사후평가 프로세스는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국가들 간에는 제도적인 구성 및 양상, 그리고 역사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
국가들 모두 8가지 필수 기능을 실행하고 있고 또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기본적인 표준을 능가하는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kay, so I think this is the 네, 이것으로 great example of 한국은 strong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강력한 system. 공공투자 관리 So with this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좋은 예시를 보여주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벤트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모든 토론자분들과 참석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재정 개방성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은 준비해 주신 OGP KDI 국제정책대학원, IBP 그리고 기프트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세션을 준비해 주신 폴리나 오리에나스, 마리안 파비오 그리고 기프트와 OGP의 모든 주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Thank you.